선생님, 제가 지금 광대한 지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잘못 눕거나 고개를 숙이면 광대가 쏟아지는 느낌이 있었고, 이건 자세 바로 잡으면 괜찮아지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이게 부었을 때 그렇고요. 만약에 8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그렇다, 그러면은 이 상태는 상악동에 콧물이 잔뜩 차 있을 때 이 느낌이 들어요. 왼쪽 볼페임이 심하고, 이건 상반 고정했을 때 생겼을 것 같고, 수술 후 왼쪽 부비동염, 자주 걸렸는데, 이 부비동염이 만든 증상이 쏟아지는 느낌이에요. 딱히 검사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이번에 얼굴 마사지를 잘못했는지 갑자기 입 벌릴 때 광대가 아프더니 하품할 때 진짜 광대가 미친 듯이 아프고 잘 벌려지지도 않고 갑자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입 벌릴 때 광대가 아픈 거 요거는 턱관절 증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 지금 뭐 마사지 때문에 그런 거가 아니라 턱관절이 조금 무턱이거나 하악외소증이나 그래서 요렇게 있는 거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증상이 많이 심각한 걸까요? 근데 상악동염이 부비동염이 자꾸 생기는 거 요거는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CT 한번 찍어보고 걱정하지 말고 조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 뼈 흡수는 얼마만큼의 기간이 지나야 흡수되는 건가요? 보통 뼈는요, 흡수가 일어나는 거는 수술 후 2, 3개월째가 이제 흡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3개월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뼈 생성이 시작된다고 보통 보거든요. 근데 흡수는 이제 움직이면, 그러니까 고정이 안 돼 있고 뼈가 찌그덕찌그덕찌그덕 계속 움직인다 그러면 뼈 흡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 하면 뭐 이거는 그게 아니라 고정이 잘 돼 있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예약이 거의 2달 뒤라 불안하다? 예약을 뭐 어디 수술한 병원 예약이요? 아니면 저한테 예약을 하셨나요? 비대면 받으세요. 비대면 받으시면 제가 늦어도 2주 안에는 답을 드리니까 요거는 한번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원장님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양악 윤곽 수술 후에 눈 밑 팔자 위 볼록한 부분이 고민인데요. 선생님은 이게 뭉쳐서 처짐처럼 느껴진다 하시잖아요. 저도 살짝 뭉친 부분 제외하고는 앞턱이나 처짐이 전혀 없는데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새 블로그나 유튜브에 이거 무슨 운동이에요, 이거? 은운동? 앞볼 운동을 봤는데요. 앞볼을 올려주는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쓰면서 노화를 방지하는 운동인데 혹시 몰라 좀 동양인이 대체로 입꼬리 근육이 잘 처지는 것처럼 중앙연부가 꺼진 동양인이 이런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은운동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영상을 다 보진 않았는데 도움이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입에다 놓고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는 거 뭐죠, 그거?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입에다 이렇게 호날두가 광고했나? 사이드 광고하고 이게 입에 물고 이렇게 팔랑팔랑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뭐 도움이 된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많이 웃고 즐겁고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거 뭐 근육 만들듯이 2분도 한다고 뭐가 좋아질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제 의견을 묻는다면 의사로서의 의견을 묻는다면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거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그냥 사람 백정환으로 말씀드리면 아유 그런 거 신경 쓰면서 살기엔 인생 너무 빡빡하지 않아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많이 웃고 그러면서 사는 게 행복한 거 아닐까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저번에 상담 오신 분이 이렇게 뭐지? 뭐가 이렇게 백에다가 뭘 큼지막한 걸 들고 계세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래요. 이거 팔랑팔랑이. 그래서 그거 왜 사셨어요? 그랬더니 아 수술하고 뭐 볼 처짐에 이게 좋다 그래가지고 샀대요. 그래서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별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고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선생님 블로그 들어오게 됐는데요. 어디 의지할 곳이 없어서 제발 한마디라도 도움 좀 주십사 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읽어보신 후 답변 좀 부탁드려요. 며칠 전 뭐뭐뭐 주사를 턱에 시술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웃을 때 오른쪽 아래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 입을 아 하고 벌려도 오른쪽 아래 입술이 내려가지 않으니 비대칭이 되더라고요. 너무 놀라 다음날 병원에 바로 찾아갔는데 부어서 신경이 일시적으로 눌린 것일 수도 있고 신경 가지가 손상된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평생 한이었던 이중턱 때문에 수술은 무섭고 용기 내서 시술받았는데 제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된다는 두려움에 공황장애까지 생길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턱뼈 밑부분으로 마취가 덜 풀린 것 같은 제 살이 아닌 것 같은 더딘 감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해당 병원에서는 시술 후 오는 당연한 현상이고 차츰 돌아올 거라고 하네요. 신경 손상으로 생긴 근육 문제 부분도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영구 손상된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정말 턱 밑 감각과 오른쪽 입술 아래 부분 근육이 돌아오게 될까요? 30대 초반인데 진짜 별 생각 다 들고 지금도 자려고 누웠다가 갑자기 너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슴이 두근거려요. 마음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사가 이거 뭐 보여드려도 될 것 같은데 부이올렛이라는 주사 여러분 아시나요? 부이올렛? 결국은 이제 지방 태우는 주사예요. 전에 제가 그 뭐지? 뭐 여러 주사들 정리했던 적 있었잖아요. 그 여러 주사들 뭐 지방을 녹인다 뭐 이런 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없다고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FDA 허가받은 거는 벨카이라라는 게 유일하고요. 그 다음에 부이올렛이라는 거는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원리는 글쎄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지방을 녹인다. 근데 지방을 녹인다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뭐 여러 메커니즘이 있지만 결국은 뭐 염증을 일으켜서 일반 우리가 염증이라고 말하는 게 고름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지방이 파괴될 수 있도록 어떤 작용을 하는 거를 염증 반응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걸 일으켜서 지방이 분해되고 흡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그런 지방 파괴 뭐 이런 주사들 옛날에 많이 있던 주사들이 있거든요. 뭐 발키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제품명들 뭐 PPC 뭐 이런 것도 있고 카복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다 똑같아요.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신경이 그 염증이 벌어지거나 부은 거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멍청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술 받은 병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구적인 손상은 거의 보고된 바 없다. 몇 달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돌아올 거다. 뭐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영구 손상된 사례는 아직 보고 없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뭐 논문 뒤져봐야 알겠고 뭐 대부분 그런 주사제들이 초기에 이럴 수 있고 대부분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사가 되게 뭐 간편해 보이잖아요. 안전할 것 같고 수술은 무섭고. 근데 솔직히 저는 주사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들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주사가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랄까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1을 빼면 1이 줄어야 되는데 약간 주사는 환자 반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을 넣는데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1을 넣는데 5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너무 베리에이션이 심해서 조금 저는 스트레스 받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더 위험하다고 느껴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이중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주사 치료 뭐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주사는 잘 권하지는 않아요. 답변 되셨길 바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괜히 마음 막 걱정돼서 그러는데 뭐 30대 초반인데 죽을 때까지 이러면 어떡하 막 이러면서 밤새고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대부분 돌아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는 아 내가 고생하고 운 좋지 않은 케이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여유롭게 지내다 보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돌아와 있을 거예요. 안면 거상 전 울세라나 슈링크를 많이 한 사람은 수술이 더 힘든가요? 전에 안면거상 상담 갔을 때 이런 부분 체크란에 적는 게 있던 게 기억이 나세요. 저 이 얘기 몇 번 들었거든요. 근데 안면거상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어 울세라나 슈링크 많이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느낀 적은 저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례로 저희 누나를 제가 울세라를 10년을 했어요. 10년을. 농담 아니고요. 근 10년을. 1년에 한 번씩, 뭐 두 번씩. 근데 제가 거상했거든요, 결국은.
근데 딱 뭐 열었을 때 느낌이 뭐 별반 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별로 연관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대신에 실리프팅은 조금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실리프팅은 안에 막 흉살, 막 그 남아있는 실, 막 이런 게 많아서 조금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중요치 않은 변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치과대학 병원 교수님이 바이오오스, 제노 이렇게 쓰신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거랑 다른데요. 말씀하신 거랑 다른 게 아니라 저도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치과대학에서 뼈 이식제 대체제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본이라고 그래서 소뼈를 많이 쓰고요. 제노라고 해서 만든 것도 쓰고 그러는데 저는 뭐 별로 이거는 치조골 임플란트 할 때 쓰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뭐 안면골 재생 이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의 그 본 재생 재료니까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본문에 턱끝 뿔과 같은 경우로 수술 고민 중인데요. 뼈와 근육을 고정시켜주는 작업은 영구적일까요? 노화라던가 다른 경우에 분리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영구적이라고 봐요. 이게 뭐 뼈가 이렇게 포스트잇처럼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근육이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한두 달 지나가면요. 여기서 흉살이 생기면서 흉살이 근육을 잡고 있는 거예요. 뼈 주변에 생긴 흉살이 이 근육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영구적이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게 뭐 붙었다 떨어졌다 포스트잇처럼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실로 묶어서 고정한다 그랬더니 실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 달 지나가면은 그 주변이 다 흉살이어서 실은 힘을 못 써요. 그 흉살국이 이 찌득찌득하게 생긴 그 흉살이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답변 되셨길 바라고요. 노블게 수술한 지 5개월 된 남자인데 딱히 엄청 바뀌진 않았지만 어디 가서 잘생겼다는 소리를 듣는 비중이 엄청 커졌습니다. 코제 수술도 함께한 이유도 있는 것 같네요. 고민되시는 분 병원 상담 추천드려요. 후기라서 질문이 아니라 후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 노블캣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수술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떤 환자, 이런 조건이 맞는 환자한테는 정말 좋은 수술이고요. 제 생각에. 어떤 조건이 조금 부족한 분한테는 만족감이 떨어져요. 특히나 환자들한테도 실제 설명드릴 때 많이 하는 말인데 변화폭이 크면 불편함, 어색함이 따라와요. 마치 우리가 운동화 신다가 하이힐 신을 때의 그 걸음걸이 변화처럼 약간 그 불편함이 따라와요. 근데 하이힐도 계속 오래 신다 보면은 하이힐 신고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불편함이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민하다, 뭐 이물감이나 뭐 불편함 또는 뭐 어떤 그런 거에 예민하다, 그럼 하지 마시라 그래요. 뭐 저를 병원에서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수술을 막 하세요라고 권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환자한테는 권하기도 해요. 노블캣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잖아요. 이 네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맞추는 환자가 있으면은 제가 딱 보자마자 그래요. 뭐 이래저래 말 오래 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날 잡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진짜 딱 저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제잘난 척이 아니라 근데 수술하고서 불편하다고 빼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존재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제 얘기를 하면 제 아무리 명품 구두 예쁜 걸 사줘도요. 저는 운동화 신지 구두 안 신어요. 가끔 어쩔 수 없어서 구두를 신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땐 정말 하루가 지옥 같아요. 그래서 뭐 엄청 비싼 구두라고 누가 사주잖아요. 그러면은 신어보고 이쁘네 그러고서는 운동화 신고 다녀요. 어쩔 수 없어요. 제 캐릭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 옛날 직원은 다리가 부러져서 목발을 짚고 있는데도 운동화를 안 신고 구두를 신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편해서 신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사람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누구의 경험을 전체로 판단하지 마시고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거를 감당할 준비가 됐는지.
내가 키 크고 날씬해 보이려고 하이힐 신더라도 뒤꿈치 까지고 발가락 휘고 걸음걸이 쫑쫑거려도 나는 그 신발을 포기할 수 없는지, 아니면 아우 야 그렇게 불편할 바에는 난 운동화 신겠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한번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턱끝 전진술 길이 축소했는데 1년 반 넘었고 거의 회복은 다 된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은 그런 게 없는데 유독 턱끝 쪽을 만지면 아직도 감각이 일정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같은 부분이 턱끝 시리듯이 전기 통하는 것처럼 쩌릿쩌릿한 느낌이 만질 때만 납니다. 절대 아픈 건 아니고요. 1년 반이 지났는데 이런 경우에도 혹시 신경이 다친 걸까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건지 궁금해요. 이게 신경이 노출된 거예요. 이거는 신경이 노출돼서 그런 거예요. 여기 뼈를 자르면서 아마 CT를 찍어보면 신경이 노출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나 가르쳐 드리면 뭐 T절골이나 뭐 긴곡선이나 마찬가지인데, 입술 감각이 이상하다거나 뭐 찌릿찌릿하거나 쉬거나 이렇게 턱을 괸을 때 찌릿찌릿하거나 그러면은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툭툭 쳐보세요. 이렇게 툭툭 쳤는데 이렇게 딱 쳐보세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쳤는데 어딘 부분을 딱 쳤는데 찌릿한 느낌이 든다. 그럼 거기는 신경이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뭐 아주 괴로운 거면 뭐 어떤 방식으로든 재건을 해서 덮어주기도 하는데, 그냥 자기만 알고 아픈 건 아니고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냥 둬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다만 턱 꿰거나 누가 이렇게 건드리거나 세수할 때 또는 뭐 이렇게 엎드려져 할 때 가끔 시리거나 짜릿한 느낌 들 수 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회복이 될지 안 될지는 CT 찍어보면 되는데 지금보다 나빠지진 않아요. 모든 게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놔가지고 나빠지진 않더라고요. 좋아지면 좋아졌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좋아질 일만 남았는데 정이나 걱정되시면 CT 찍어서 확인하고 마음 편히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돌려깎기 했던 병원 원장이 개발한 돌려깎기라는데 앞턱을 중심으로 축소하면서 자르는 수술법. 수술 전에는 무턱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거의 주걱턱이신 분들이 많은 수술하는 병원이었습니다. 후에 저렇게 심한 무턱이 되었어요. 나이 드니까 더 심해지고요. 아예 신경성 가까이 완전 턱을 다 깎아 놓은 상태인데, 무턱이신 분들 수술 전후 사진들 보면 신경선 밑으로 보형물을 넣고 고정하시던데 저는 신경선 밑으로 아예 턱이 없고 댕강 잘린 형태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지지난주인가 수술한 분도 아예 없어요, 거의. 근데 그래도 넣어요. 넣을 수 있어요.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보형물을 고정할 턱이 아예 없으면 신경선 위로는 안 넣어요. 그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뭐 없으면 방법을 제가 찾아드릴 건데 이거는 CT 보고 그냥 같이 한번 상의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광대가 있었던 때가 더 이국적이고 매력이 있었다 생각해서 최대한 수술 전으로 돌리고 싶은데요. 모양적으로는 보형물로 만든다고 해도 수술 후의 연부 조직의 변화들은 다시 되돌릴 수 없을 텐데, 광대 분류학과 내려붙은 뼈 재수술하면서 볼륨 꺼진 거는 보형물로 보완해주면서 근육을 묶어주면 거상 없이 어느 정도 수술 전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45도 광대, 앞광대를 너무 많이 쉐이빙을 해놔서 처짐도 심한 편입니다. 환자분 뼈 상태에 따라 달라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수술 방법이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어, 남은 지금 상태의 뼈 모습을 보고 또 예전 상태의 뼈 모습을 보고 일정 부분, 이 부분은 뭐 재수술이나 재건수술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요 부분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한계가 있으면 요 부분은 요렇게 커버를 좀 하면 좀 더 옛날 모습에 더 가까워질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옵션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옵션을 조금 보고 실제 환자분 얼굴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데, 그냥 저는 진료실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예전에 광대 수술하기 전의 모습이 될 수는 없어요 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술 방법으로 그렇게 못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 동안 내 얼굴이 나이 들면서 변한 변수도 있잖아요. 그 변수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한 지 몇 년이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런 변수도 있고, 그런데 옛날 사진 보면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환자가 그러더라고요. 광대 수술한 지 10년 됐는데 재건하면은 10년 전 사진 보여주면서 이렇게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마술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어도요, 10년이 지났으면 얼굴이 변해요. 근데 그 10년 전 사진처럼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거는 재건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회춘을 시켜달라는 건데,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 변수들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원장님, 침 삼킬 때마다 턱 아래 살들이 꿀렁꿀렁 움직이는데 갑상선이 부은 걸까요? 아님 그냥 살인 걸까요? 남자분이신지 여자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음, 목젖이 일단 움직이죠. 침 삼킬 때 꿀떡 하는 거는 목젖. 제 거 보여드릴까요? 침을 삼키, 요거 등이 한번 보세요. 침을 한번 삼켜볼게요. 그쵸? 움직이잖아요. 턱 아래 살들이 꿀렁꿀렁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근육도 있고, 갑상연골도 있고, 뭐, 살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어떤 모습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중턱 없는데도요, 침 삼키면 막 움직이잖아요. 요런 거 한번 거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잘 못 이해한 걸 수도 있는데, 저도 움직이네요. 잘 보고 있어요, 원장님. 제가 수술 이제 곧 1개월 차인데, 왼쪽 윗입술부터 왼쪽 인중 따라 코 옆벌 눈밑까지 기다란 가지처럼 가만히 있어도 너무 저려요. 수술하고 나서부터 쭉 하나도 나아지는 기색 없이 오히려 수술 외상과 붓기로 인한 통증이 줄어들고부터는 쪼이고 저리고 쥐는 듯한 감각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막상 만지면 손톱으로 꼬집어도 느낌이 없어요. 온도감도 안 느껴지고 대신 압감은 누름은 좀 있어요. 오랜 기간에 걸쳐 돌아온다는 말은 많이 봤지만 1개월 동안 전혀 그 범위에 진전도 없고 쟁일 쥐나 있는 상태니까 너무 신경 쓰이고 안 돌아올까 걱정돼요. 예전에 그 자살 생각하신다 뭐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술 드시고 넘어졌다 이러신 분. 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돌아온다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수술한 지 한 달이잖아요. 수술하고 나서요, 3개월까지는 이렇게 뭉치는 시기예요. 안에선 전쟁터예요. 본인은 붓기가 별로 안 보이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안에는 전쟁터예요. 몸 안속에서는. 그래서 3개월 때까지는 아주 그냥, 공성전이 벌어져요. 리니지에서 나오는 공성전이 벌어지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막 저그가 막 100마리씩 지금 막 뛰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린하고 막 붙어가지고. 그런 상태인데 그게 조금 소강 상태, 막 템플러 지지고 막 그런 상태예요, 지금. 몸 안속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사그라들고 그러려면 최소한 3개월이 지나고 한 6개월 언저리까지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됐잖아요. 앞으로 우리 가야 될 길이 되게 먼데 이제 한 달 됐는데 뭘 바래? 너무 욕심이 빨라요.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잊으세요. 돌아오겠지 뭐. 아님 말고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세수할 때 느낄 거예요. 돌아왔네? 이런 날이 와요. 그런 날을 올 거예요. 그게 언젠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조금 여유 가지고 기다리고 그냥 잊고 지내시고 정상적인 생활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제가 수술받은 병원에서 과절제에서 앞턱 페임이 있는데 수술해주신 선생님이 핀 제거하면서 알로덤으로 페임 부분 조금 개선해 준다는데 흡수율도 계산이 안 되고 알로덤을 윤곽 페인 곳에 사용하기도 하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케이스는 잘 안 나와서 선생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냥 알로덤 하지 않고 핀 제거만 하는지 고민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그냥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요. 수술은요. 모든 수술은요. 플랜 B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수술을 했어. 근데 원했던 결과가 아니거나 뭔가 말썽이 생겼어.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필러를 예를 들어 드리면 필러 같은 경우는요.
주사를 뿅 놓고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어쩌거나 그러면은요. 녹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녹이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플랜 B가 있으니까. 보형물은요. 넣는데 어쩌고저쩌고 마음에 안 들어. 뭐 좀 이상한 것 같아. 빼면 돼요. 근데 알로덤은요. 넣는데 빼는 거는 완전하게 빼기도 힘들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지금 페인 부분이라는 데가 신경 바로 밑에요. 그거는 이제 보비라는 걸로 지져서 떼내는 건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다가 오히려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차라리 정이나 그러시면 그냥 필러나 조금 맞아보시고 그러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굳이 진피를 거기다 까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하고 싶어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부분에 살이 두꺼워진 경우에 대비해서 수술 중 미리 얇게 만드는 조치를 취하거나 수술 후 다른 추가 조치를 대처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의사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의사들이 되게 고민 많이 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생각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면 의사들이 고민 안 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의 수많은 의사들, 나름 똑똑하다고, 나름 공부 잘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자분이 생각했던 고민을 그 똑똑한 많은 사람들이 안 해봤을까? 한번 이런 생각은 해보세요. 시도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시도에서 얻어지는 효과와 그 시도를 통해서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위험과의 시소 게임에서 아직 확신이 없는 거고 아직 용기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얼굴 피부가 두꺼워요. 광대 수술에도 피부가 두꺼워서 효과가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부를 줄이는 수술은 없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땅히 없잖아요. 예쁘게 쭉 빠지는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 주신 분의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저는 의사들도 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주걱턱도 아니었고 부정비압도 아니었는데 양악을 하고 이마 코 중심으로부터 인중은 좌측으로, 턱은 우측으로, 입술은 전체적으로 좌측으로, 입술 중심선도 서로 안 맞아요. 치아 중심선도 당연히 안 맞고요. 이 경우는 뭐예요? 고개 들면 가관인데 교합은 또 맞아요. 이거 아마 치과에서 수술을 하신 경우에 가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좀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양악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을 지금 뭐 오랫동안 보잖아요?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치과 선생님이 양악을 하시면 치아 중심점을 맞추는 거, 미드라인이라고 하는데, 치아 중심점을 맞추는 데에 굉장히 포커스가 있어요. 그리고 성형외과 선생님이 하시면 치아 중심은 조금, 뭐랄까, 교정으로 조금 교정하더라도 얼굴 형태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뭐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시작점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닌가. 뷰포인트가 다르다. 그러니까 안에서 밖을 보냐, 밖에서 안을 보냐에 따라서 그 뷰포인트가 다른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과 선생님이 볼 때 미드라인은 치아 중심선을 맞추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강한 것 같고,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양악 수술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도 얼굴 전체 축의 그 대칭성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런 경우가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상이던 얼굴이 양악하고 인중 중심선에서 턱이 반대로 틀어지고 입술도 서로 중심이 안 맞아요. 양악 수술이 잘못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는 교정이 부족했거나. 근데 뭐 제가 직접 본 모습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이번 편도 잘 보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H성형외과에서 수술할 단계가 아니라 상담 접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코 수술 후 붓기 빠지길 기다리는 중이며 광대 축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추후 방문하여 상담받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고민 중인 게 있습니다, 원장님. 돌출입을 해결하고 하는데 양악과 치아 교정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건지 돌출입, 치아 교정, 양악 수술은 아예 다른 영역으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사실 치아 교정으로 해결된다면 양악은 하고 싶지도 않고요. 아시는 대로 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 뭐 거의 매일 받죠?
양악을 해야 되냐, 돌출입 수술을 해야 되냐, 교정을 해야 되냐, 완전 케바케입니다. 같은 영역이죠. 같은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떤 여자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좀 뭐 유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몸이 있고요. 여기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발도 그래야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팔이 이렇게 달렸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는 허리가 통짜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방법은 허리를 지방흡입을 해서 이렇게 허리 라인을 좀 만듭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자, 운동해가지고 힙을 키웁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가슴 수술해서 가슴을 크게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가 맞는 거죠? 다 맞아요. 팔다리가 좀 심하죠? 틀린 거 없어요. 다 맞아요. 어떤 포인트가 더 중요하냐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입이 나온 거, 돌출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현상이에요, 현상. 짜리몽땅 뚱뚱해 보여요. 라고 누군가가 그랬어요. 선생님, 저 뚱뚱해요. 그러면 얼굴이 큰 건가요? 몸이 뚱뚱한 건가요? 키가 작은 건가요? 키가 뭐 어떤 건가요? 이거 다 다르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선생님, 저 얼굴이 커요. 우리 얘기합시다. 우리 선생님, 저 얼굴이 커요. 얼굴이 넙디예요. 그랬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어깨가 좁아가지고 넙디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조비들. 얼굴은 안 커요. 근데 환자분이, 선생님, 저 얼굴이 너무 커 보여요. 친구들이랑 사진 찍으면 얼굴이 저만 보름달 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수치를 재보면 평균이에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환자분은 어깨가 너무 좁네요. 맞아요. 저 상체가 좀 빈약해요. 어깨가 좁으니까 얼굴이 커 보이는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좌우폭은 다 평균이에요. 근데 길이가 짧아요. 그럼 또 넙디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뭐가 맞냐는 거죠. 자, 돌출입이라는 이런 거는 이렇듯이 보여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진짜 입이 나왔느냐, 아니면 턱이 없느냐, 코가 낮은 거냐, 또는 입이 진짜 이렇게 나온 거냐, 아니면 교합이 문제인 거냐, 치아가 문제인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다를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너는 치아가 100%고 뭐 무턱은 빵프로야 이런 경우 없고요. 대부분 치아가 뭐 60이고 무턱이 30이고 코가 뭐 얼마고 이런 식으로 비율이 있어요. 환자마다. 그래서 가장 큰 그 뭐랄까 퍼센테이지의 영향력을 가진 애를 타겟을 해서 수술하는 게 맞죠. 예를 들면 치아가 보통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뽀로로처럼. 그러면 교정해서 넣으면 좋아지잖아요. 이런 거예요. 뭐 양악을 하고 턱을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환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환자에 맞는 그 비율이 있다고요. 비율이라는 거는 입이 나온 게 치아 문제 60, 턱이 없는 거 30, 뭐 상악이 꺼져 있는 거 20,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에 맞춰서 수술 방법을 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주도를 가야 돼요. 부산이라고 합시다. 지금이 몇 시야? 뭐, 지금이 낮 12시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저녁 6시에 내가 해운대에서 저녁 약속이 있어요. 지금 내가 강남에 있어요. 자, 6시 약속을 맞추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몇 가지가 있나요? 일단은 수서로 가서 SRT인가를 타고 가면은 3시간 반 정도 가요. 그죠? 그러면 수서까지 가는데 30분 잡고 그러면 4시간 12시 지금 출발하면 6시 약속 맞출 수 있죠. 그쵸? 또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부산행 버스를 타고 가서 버스 내려가지고 터미널에서 해운대까지 뭐 지하철을 타든 어쨌든 해가지고 가면은 어떻게 갈 수 있겠다. 그것도 간당간당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서 가가지고 비행기 택시 타고 해운대로 가면 되겠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12시에 강남에서 6시 부산 약속은 이렇게 옵션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3시에 지금 강남에 있는데 6시에 부산 약속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도 하지 말고 공항으로 달려야 돼요. 고민하고 주저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택시든 뭐든 타고 공항 가주세요 한 다음에 공항 안에서 택시 안에서 비행기표 예매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야 겨우 맞출 수 있어요. SRT, 고속버스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고 또 선생님 저 버스 멀미해요. 저 비행기 무서워요. 그럼 SRT를 타야지. 그러니까 시간, 내 선호도, 그 다음에 약속 장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부산은 무조건 비행기지.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부산은 SRT가 정답이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길 바래요. 선생님, 제가 자세 때문에도 약간의 턱 비대칭이 있는데 만약 재건 시 양쪽 다르게 비대칭에 맞춰서 했을 때 나중에 자세 교정을 받아서 몸 대칭을 잡게 되면 비대칭 맞추려고 크게 만 쪽이 튀어나와 보일까요? 뭐 당연하겠죠? 짝다리 짚고 바지 줄였는데 차렷하면은 바지가 맞겠어요? 뭐 질문의 내용은 알겠어요. 근데 비대칭이 어떤 비대칭인지에 따라서 그렇게 고려해서 재건을 할지 아니면 그냥 비대칭에 맞춰서 어느 정도 맞춰서 교정을 할지는 정해야 돼요. 근데 비대칭에 맞춰서 100% 만들지 않고 반반으로 해야 돼. 항상 모자른 듯하게 맞춰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고민 하시는 거 알겠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모자른 듯하게 완벽한 대칭을 생각하지 마세요. 비대칭을 가지고는 모든 환자분께 당부드립니다. 제가 10년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비대칭은 교정의 대상이 아니고 개선의 대상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비대칭은 교정의 대상이 아니고 개선의 대상이에요. 뭐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완벽한 대칭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꼭 참고하시기 바래요. 원장님, 볼살을 빼고 싶은데 운동으로도 안 빠지고 그러는데 지방 흡입 말고 괜찮은 시술이 있을까요? 나이가 중요하고요. 일단. 그리고 볼살이 있는 부위가 어딘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볼살이 나이가 지금 뭐 20대 중반 미치다. 그러면은 빼지 마세요. 25 넘어가면은 얼굴 볼살 다 빠져요. 나이 먹으면서 볼살 다 빠지거든요. 근데 25 미만이시라면 운동하시는 거 말고 시술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근데 25 이상인데도 볼살이 많다. 그러면은 운동하시는 걸 먼저 권하고, 그 다음에 볼이 뭐 신부볼이나 이런 데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한번 보고요. 근데 지방흡입은 안 했으면 좋겠고, 뭐 괜찮은 시술에서 얼굴이 얇아지는 거, 뭐 인터넷 보면 광고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신뢰하지 않아서 제가 안 하고 있고요.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시술, 글쎄, 별로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광고는 엄청 많죠. 뭐 유튜브 하는 뭐 선생님도 계시는 것도 알고 뭐 광고 엄청나잖아요. 지방 제거 주사 뭐 이렇게 한번 검색어 쳐보세요. 엄청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시술이든지 뭐 지방흡입이든 아큐든 뭐 어떤 주사든 저는 얼굴은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상담받고 왔는데요. 스킨보톡스 처음에 2주 이게 뭐야? 아, 2번씩 3회 이게 뭔 소리야? 2G번씩이 뭐죠? 2주에 한 번씩 3회 맞아야 좋고, 그 뒤로는 3개월이나 6개월 한 번씩 맞아라. 제대로 맞은 거 맞겠죠?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3회 맞아야 좋고, 그 뒤로는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맞아라 라고 하는데, 그냥 처음이든 1년에 2번 정도 맞아도 되나요? 뭐 국산이니 수입이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1년에 2번 딱 맞춰서 한 평에 맞으세요. 이렇게 뭐 2주에 한 번씩 맞고 이런지 절대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보톡스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톡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면 요런 거 안 하죠. 이거는 상업적인 이유 말고 의학적인 이유는 없다고 봐요. 이렇게 시술하는 건. 저도 저런 턱을 가졌는데 수술이 좀 거부감이 드는데 무슨 방법 같은 건 없나요? 대강 스트레칭이나 변화를 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스트레칭 한다고 이게 뼈가 바뀔 정도면은 제가 밥줄이 끊겨요. 저도 하겠어요. 저도 지금 약간 주걱턱이거든요. 저 좀 알려주세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답변이 되셨길 바래요. 쪼르륵 빨려 들어가는 건 목 뒤로 넘어간가요? 아니, 쪼르륵 빠른 다음에 이렇게 이거 들리세요, 여러분? 좀 찝찝한 느낌? 이렇게 이렇게 코 골듯이 쭉 빨면은 찐득하게 넘어가요. 그걸 입으로 퇴 뱉으시든가 삼키시거나 상관없어요. 이걸 무조건 농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농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콧물이에요, 콧물. 막 썩어서 걸레 냄새 나는 분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냥 찐득한 콧물처럼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선생님 진짜 궁금한 거 생겼어요. 턱을 치면 근육이 쪼그라들잖아요. 턱을 치, 뼈를 자르면 턱을 치면 근육이 쪼그라들잖아요. 그럼 반대로 턱을 만들었으면 이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거 제가 진짜 오래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자, 이게 뼈고요. 이게 근육이에요. 근데 우리가 뼈를 잘랐어요. 그럼 뼈를 잘라면 뼈가 줄죠. 그럼 근육도 이렇게 따라 줄어요. 그럼 이게 볼록해지죠, 처음엔. 그러다 나중에 이렇게 돼요. 얇아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턱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럼 근육은 이렇게 다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다 말아요. 그래서 여기가 벼요. 그게 뭐 재건 수술이라는 걸 조금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느끼는 바예요. 선천적으로 없던 턱과 원래 컸던 턱을 없앤 턱과 차이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아까 근육 문제 때문에.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원장님 궁금한 점이 있는데 광대나 턱을 축소할 때 예를 들면 몇 미리를 축소하겠다 계획을 할 때 실제 수술 시는 어떤 식으로 수치를 측정해서 수술하는지 궁금합니다. 의사분들 감으로 수술하는 건지 측정 도구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뜬금없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로 재는 사람도 있고요. 저처럼 가이드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가이드 사용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고요. 뭐 자로 대충 재는 분들도 있고 감으로 대충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수술 도구로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가디드 소라고라는 건데요. 이게 여기가 톱날이 있어요. 사진이 퀄리티가 별로 안 좋은데. 그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가드가 있어요. 그러면 뼈가 요렇게 여기다 뼈가 있으면 이렇게 걸어요. 여기다 딱 붙여. 그러면 톱날이 여기를 자르겠죠? 톱날이 여기를 자르고 들어가겠죠? 근데 이건 자르는 건 아니고 자국으로 자국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몇 밀리야. 그래서 요 간격이 지금 A라고 표현된 게 뭐 10mm, 12mm, 14mm, 뭐 이렇게 8mm, 뭐 간격별로 주문 제작이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대고 사각턱을 자르기도 하고요. 또 뭐 광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톱도 이렇게 두 줄이 된 톱이 있어요. 톱이 보통은 이렇게 한 줄이잖아요. 근데 톱이 양날로 된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막대기.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요 간격이 또 몇 미리 몇 미리 이렇게 정해진 게 있는 것도 있고요. 좀 뭐 이렇게 좀, 선생님들마다 감도 있고 경험도 있고 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돌출입 교정 중인데 공간은 다 닫혀서 입은 다 들어갔고 마무리 단계라 두 달 후에 교정 떼기로 했는데 교정기 낀 상태로 노블캣 수술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노블캣 수술하는 분들 중에 교정기 낀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많아요. 수술할 때 되게 좀 뭐랄까 좀 뭐랄까 걸기적거리거든요. 왜냐면 교정기에 꺼즈를 넣다 보면 꺼즈가 자꾸 교정기에 껴요. 그래서 수술할 때 조금 번잡스러워. 근데 이상하게 교정기 끼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해당 영상과 다른 얘기지만 볼페임 쪽 앞볼 지방 이식을 하고 나중에 광대 축소를 할 경우 지방 이식 안 하고 광대 축소했을 때보다 나중에 얼굴 처짐이 더 심해질 수 있고 궁금한데 같이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상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광대를 수술을 한다 그러면 광대를 수술은 안에서 밖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질문을 제가 조금 바꿔서 하면요. 집을 짓는데 도배하고서 벽 공사해도 돼요? 이런 질문이에요.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아니, 지금 막 벽에 구멍이 나 있어. 벽에 빵꾸가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근데 급하니까 일단 도배를 하고 나중에 벽을 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똑같다고요. 뭐 그렇게 해도 되죠. 도배 다시 하면 되니까. 근데 일을 3번 하죠. 그러면.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 조금은 뭐랄까 진한 걸로 그러니까 순서를 좀 지켜가면서 수술을 진행하자. 그게 제 생각입니다. 중화면부뿐 아니라 눈도 정면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간 움팍눈인데 혹시 인공뼈 결막 넣어서 눈 돌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거 보면요. 이 뒤에 가면 반대도 있습니다. 눈을 이렇게 돌출되게 좀 시원해 보이고 싶은 옴팍눈인 분들이 있고 눈이 너무 돌출돼 보여서 부리부리해 보여서 눈을 넣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눈을 막 넣고 하는 거는 좀 반대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왜냐면 그 양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눈이 쑥 튀어나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끼케야 뭐 1, 2mm 나올까 말까거든요. 근데 그 위험성이 꽤나 커요. 그래서 그런 수술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괜히 그러다가 뭐 이렇게 복시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시신경이 손상받거나 해서 뭐 시야각이 좁아진다거나 안 보인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조금 얻으려다가 너무 많은 걸 잃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용 목적으로는 웬만하면 좀 권하고 싶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대학에 있을 때 많이 했거든요. 안화골절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눈이 함몰되면 한쪽 눈은 튀어나와 있고 한쪽 눈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에 막 밑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눈을 조금 빼요. 근데 수술해보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생각한 것처럼. 그리고 눈을 집어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 밑 뼈를 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지방을 펼쳐가지고 눈이 좀 들어가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걸 미용 목적으로 접근한다? 그건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살을 최대한 빼볼 수 있는 한계치를 빼보고 이런 시술을 시작하는 것이 나은가요? 저는 그러길 권해요. 그러니까 살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살을 빼는 게 우선이다. 일단 돈 안 들잖아, 살 빼는데. 그리고 시술한다고 병원 쫓아갈 일 없잖아. 집에서 혼자 해도 되잖아요.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잖아. 예약 안 해도 되잖아. 시간 내서 안 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의사에게 손을 빌릴 거를 이제 도움을 청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에요. 나는 안 하고 돈 주고 누울 테니 네가 알아서 다 만들어내 라는 식의 접근은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래요. 뼈 침식은 괜찮을까요? 이마 부위는 그렇게 뼈 침식이 많이 일어나는 부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구조가 맞는 녀석이 이렇게 넓은 면적에 닿으면 뼈 침식은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지금 이거 수술한 지도 꽤 됐거든요. 한 6년 넘게 지켜본 분들이 있는데 뼈 침식은 거의 뭐 조금 자국 나는 정도? 뭐 지방 많이 넣고 필러 많이 넣어도 자국은 나거든요. 그 정도 1mm 미만에서 살짝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물살이고 지읍도 했는데 거상해야 할까요? 거상하면 좀 낫겠죠. 물살인데 지방흡입까지 했다. 그러면 흐물흐물거릴 거예요. 그러면 거상밖에 답이 없는 건 현실이에요. 불편해도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 영상에서 말씀하시는 논문에서 나온 것처럼 광대 수술 후 한쪽만 측두릅이 생긴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거상만이 답인가요? 아니요. 저 같으면 보톡스 맞겠어요. 이 논문대로라면. 자, 보세요. 광대가 밑으로 떨어져서 이 근육이 불룩해졌어요.
그러면 이걸 왜 피부를 당겨요? 그냥 여기다 보톡스 맞으면 되지. 이게 맞다면 이 백룡빈 선생님의 이 논리에 저는 일부 동의하고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근육이 이렇게 광대가 밑으로 떨어져서 교근이 이렇게 볼록해져서 볼이 처져 보인다. 그럼 여기 보톡스 맞으면 되죠. 뭐 하려고 피부를 당기고 거상을 해요. 그냥 아주 작은 돈으로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답변이 되셨길 바래요. 원장님, 전 미국에서 본시멘트로 이마 성형한 지 7년 돼 가는데요. 전에는 없던 두통으로 매일 힘듭니다. 이제는 제거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시술할 때 간단하게 세데이션하고 국소 마취만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다 기억이 나는데요. 의사분이 경험이 많이 없으셨는지 본시멘트로 반죽을 해서 이마에 주입을 하고 큐어링이라고 하는데 이거 경화라고 그래요. 큐어링 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때 쿨링 이리게이션을 해주지 않아서 뼈가 엄청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 30초 정도 극도의 고통을 느꼈는데요. 여성분들 네일 받을 때 아크릴릭 굳으면서 발생하는 열고통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뇌에 조금이라도 열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았을까 걱정하시는 건데요. 머리뼈가 꽤 두꺼워요. 한 1cm 돼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 열이 전달돼서 뇌가 문제가 생길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본 시멘트의 크기 높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 제거하고 다시 재건 수술을 해야 하나요? 전반적으로 많이 깎아서 자연스럽게 만들 수는 없어요. 깎아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깎고 일부는 붙이고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멍 내서 반죽 안에다 넣어놓고 반죽하는 방식으로 수술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디는 깎아내고 어디는 메꿔줘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깎고 메꾸고를 다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노동이에요. 근데 그래도 필요하면 해야죠. 그냥 제거하고 다시 넣는 게 편하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깎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요거는 CT 찍어보고 결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CT 찍어보고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면윤곽 3종 이중턱 지방흡입 수술한 지 3주 차입니다. 수술 직후부터 자고 일어나면 제가 자는 내내 입을 벌리고 자서 광대 쪽에 통증이 있고 뻐근합니다. 수술 전엔 입 벌리고 자지 않았습니다. 3주면 아직 부어있을 때고요. 이중턱 지방흡입까지 했으면 여기가 이렇게 꽉 당길 거예요. 그래서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깨어있을 때도 아래턱이 자꾸 벌어지려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여기가 당겨서 그래요. 이중턱 지방흡입해서. 거기다가 또 윤곽 3종을 했는데 뭐 턱을 전진했거나 이러면 그 느낌이 더 심해요. 깨어있을 때도 아래턱이 자꾸 벌어지려고 하는데 입 다물려고 하면 당기는 느낌입니다. 원래 호두주름이 있고 호두주름이 워낙에 있었다는 거 보니까 무턱이고 전진술을 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육이 많은 편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무턱이고 이중턱 지방흡입하고 전진술해서 그래요. 수술 후 턱이 자꾸 벌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부작용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수술 후 자는 내내 입 벌리고 자서 광대에 통증이 있는데 입 벌리고 자면 광대 고정핀이 빠질 수도 있나요? 이게 걱정이 너무 많죠. 호두주름 보톡스, 사각턱 보톡스 맞으면 아래턱이 자꾸 벌어지고 밑으로 처지려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냥 밴드하고 편안히 좀 지내 보시죠. 지금 3주밖에 안 됐잖아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세요.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 정말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회복하는 기간, 시간을 줘야지 자꾸 거기다가 뭘 하려고 그래. 애가 태어났으면 그냥 애 클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애 빨리 걸으라고 뭐 돌도 안 지난 애를 걸으라고 계속 하는 거나 똑같다고요. 때 되면 걸어요. 때 되면 말하고. 아니 뭐 2달 된 애한테 말 가리킨다고 걔가 말 하겠어요? 못하죠. 6개월 된 애한테 엄마 이거 해봐. 왜 못해? 막 그러서 막 가리킨다고 걔가 되나요 그게? 초등학교 1학년한테 미분적분 가리킨다고 걔가 수학 문제 푸나요? 아, 천재가 있을 수는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좀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아직 3주밖에 안 됐잖아요. 이제 조금 붓기 빠져서 살만할 텐데. 이중턱 지방흡입하면 한 달 동안 이거 스트레칭 하는 것도 저는 시키거든요. 2~3달 동안. 근데 이런 거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편해져요. 원장님 사각턱 축소술할 때 귀밑각 1cm 남기고 자르는 각도와 2cm 남기고 자르는 각도 다르죠? 그럼 귀밑각 1cm 남기고 자르는 각도대로
돼. 일자로 쭉 자르지 않고 기믹 부분에서 살짝 수평선처럼 기믹각을 2cm 남겨 자르는 수술 가능은 하죠.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라도 될까가 문제죠. 항상 문제는 거기 있어요. 방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문제점은 없을까? 이런 걸 봐야죠. 또 신경선도 봐야 되고 피부도 봐야 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말로야 뭘 못하겠어요.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내밀면 무리를 걸을 수 있잖아요. 팔을 이렇게 막 빨리 하면은 파리처럼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하지 말자고요, 우리. 알겠죠? 안화상 윤기를 만들고 싶어 원장님 본스민 수술 관심 있게 봤는데요. 이왕 만드는 김에 안화 감압술을 받아서 이거 봐요. 또 눈을 들어가게 하고 싶은 분 계시죠? 누구는 눈을 나오게 하고 싶고 누구는 눈을 들어가게 하고 싶고 그 수술을 받으면 더 효과적일까요? 수술 받기 전에 안화 감압술을 받는 게 나은지 아니면 안화 감압술을 받은 다음에 수술 받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안화 감압술 자체를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권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답변 되셨길 바래요. 이마코 노블케 앞광대 다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너무 많이 넣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붓고, 뭐, 매는 한 번에 마주라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할 정도의 얼굴이냐가 더 중요하겠죠? 항상 중요한 건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메쉬 보형물에 본시멘트로 외부에서 1차 가공된 인조뼈를 만들어 인체에 삽입하고 본시멘트로 뼈에 본딩 가능하면 코뼈에 해보고 싶음. 뭐, 뭘 해보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왜 하죠? 이렇게? 의미가 없고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할 겁니다. 저는 피부가 두꺼운데 흉살 주사를 적절히 써서 피부 두께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평평하게 예쁘게 줄어들지 올록블록하게 이렇게 잘 반죽해 놓은 밀가루 반죽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누른 것처럼 이렇게 울럭불럭하게 될지 그게 무서워서 그런 거죠. 줄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분하게 예쁘게 줄어들지 아니면 울럭불럭 될지 누구도 몰라요. 거상 수술에 흉살이 차오른다는데요. 그 딱딱함을 풀어줘야 굴곡이 없어져 부드러워진다는데 한 달 후에 흉살 풀어주는 시술들이나 마사지 받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뭐 상관없어요. 저는 거상 수술하신 분들한테는 항상 말씀드려요. 고주파 같은 거 집에서 가정 고주파든 뭐 어디 피부관리실 같은 데서 한 싼 거, 뭐 이렇게 뭐 지방 녹이고 이런 거 말고 약간 따뜻하게만 해주는 걸로 문질러 주는 거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사지 받으세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대신에 막 강한 핸들링, 뭐 강한 레이저 이런 건 하지 마세요. 플로차트에 나오는 CT 사진은 하악 외소증만 있는 건가요? 이 환자분은 하악 외소증만 있는 겁니다. 돌출리를 동반한 이분은 하악외소증만 있는 경우예요. 근데 치아가 이렇게 생겼어도 치아 따라 또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본인을 판단하진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데노이드 비대증이라 아데노이드 제거 수술하고 코 수술해도 문제 없을까요? 뭐 하고 해도 되고 안 하고 해도 되고 하고 나서 해도 되고 뭐 그건 본인 선택하시는 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편도선 수술했는데 중3 때인가? 아이스크림 먹어도 된다고 꼬심에 넘어가서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아이스크림은커녕 침도 못 삼켰어요. 침 질질 흘리고 한 3, 4일 고생한 것 같아요. 진짜 고생했어요. 아파서. 숨도 못 쉬고. 다시는 안 해. 그 트라우마예요, 저한테. 또 전신 마취하고 어렸을 때 수술했는데 아우 중간에 또 마취는 3번이나 깨가지고 다 기억나. 아무튼 그 트라우마예요, 저한테. 턱 보톡스, 미간 보톡스, 스킨 보톡스를 하루에 시술해도 될까요? 네, 제발 하루에 하시고 1년에 2번 하십시오. 이거 나눠서 시술하지 절대 마세요. 정말 부탁드려요. 절대 나눠서 뭐 이번 달엔 이거 하고 다음 달엔 저거 하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1년에 2번 하세요.